네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을 맞추는 김에 그냥 15분까지 기다렸다가,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유배행 강의를 할 거고요. 저는 지금 CSG, 커스터머 서비스 그룹에 있는 노창구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VIP랑 유배행 관련 환경에 대해서 맡고 있고요. 네. 어, 잘 안 들리시는, 네네. 교재 참 나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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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교육장을 소개해드리면은, 어, 여기 태그 다 받으셨잖아요. 요 태그로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 룸이 있거든요. 여기 바로 건너편에 유리로 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커피나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거기서 쉬셔도 되고, 화장실은 휴게소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식사는 여기 지금 비가 오는데
이쪽 지하에도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건너편이 여기는 N동이고 건너편은 S동이거든요. S동 지하에도 이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비가 와서 멀리 가기 힘드시면 네, 여기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네. 책들은 다 나눠드렸고요. 이 강의에서는 현재 지금 UVM 1.1D, 요즘 1.2 IEEE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1.2 기준으로 할 거고요. 강의 중간에 보시면은 1.1에서 1.2로 뭐 변하는 스크립트라든지 뭐 신텍스 차이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 하시고, 나중에 그런 에러가 있을 때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UVM 환경을 만드실 거잖아요. UVM 환경 만드실 때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스칼레이블하게 쪼개서 만들고 또 그 쪼갠 거를 리유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 설명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콘피그를 써서 세팅한 환경을 또 만들고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네, 시퀀스 안에 스티뮬러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시퀀스를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 UVM 팩토리가 뭔지 팩토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VM에서 이제 UVM 리포터가 있거든요. UVM 리포터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그 RTL 설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 검증하시는 분은 네네. 다 각자 이제 다 다른 목적으로 UVM을 배우실 건데요. 네, 그 각각 이제 설계자 입장하고 이제 검증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다 쓰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아마 지금 UVM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쯤은 다 UVM 아마 써보셨을 겁니다. 써보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완전 UVM 한 번도 써본 적 없다 이런 분은 없으신 거죠? 네. 있으시면 거기에 또 맞춰서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베리 로그를 잘 쓰고 그 시스템으로 문법을 통해서 UVM 강의를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이제 3일자 이렇게 교육이 쭉 있는데요. 어, 네. 저희 순서대로 다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하루 안에 뭐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한 3번, 4번째 하고 있는데 끝까지 다 했었거든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 이제 그 DUT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교재 전체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이 바로 이 라우터를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내용 중에 갑자기 뭐 D인, 뭐 Dout, 뭐 프레임 인, 뭐 프레임 아웃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DUT를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디자인은 네, 16x16 네,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16개고 출력이 16개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설명들이고요. DUT가. 그래서 이 라우터의 컨트롤 신호들은 네, 프레임, 밸리드 이런 것도 있고 아웃풋 쪽에도 마찬가지로 밸리드, 뭐 프레임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임 n 신호는 뭐냐? 프레임 n 신호는 네거티브 이네이블 신호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거 될 때, 0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그 패킷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얘가 이제 패킷의 마지막 비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D인에는 이제 헤더, 어드레스랑 뭐 관련 컨트롤 비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페이로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로드가 밸리드 할 때, 밸리드가 네, 이해부 되는 거죠. 이게 헤더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 페이로드일 때, 네, 밸리드가 어설트 된다. 네, D인으로 들어간 신호는 D아웃으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네, 아웃풋에는 근데 헤더가 없습니다. 무조건 페이로드만 이렇게 나고요. 페이로드에 관련된 밸리드 그리고 똑같이 프레임 신호가 이렇게 존재하죠. 네, 이거는 뭐 리셋에 대한 설명인데 최소 리셋 사이클은 네, 15사이클이 필요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나오는 그 아이콘들을 보면 이게 랩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컴퓨터 운영이고요. 뭐 주의하라는 내용. 그리고 이 저자가 추천하는 뭐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추천, 그리고 질문들, 뭐 이런 이제 다른 것에 대한 레퍼런스, 뭐 문제들이겠죠. 네, 로딩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교재는 저 앞쪽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UVM을 하기 전에 이 OOP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한 명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UVM을 하기 전에 왜 OOP 인헤리턴스를 한 번 더 설명하냐? 그냥 OOP의 구조를 이야기해서는 이 인헤리턴스에 사용되는 기법들이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게 뒤에 설명할 거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우리가 그 디지털 쪽으로 하실 때는 0101 이렇게 기초에서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서도 OOP 인헤리턴스가 거의 기초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시면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야 다른 것들을 이제 코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네. 아, 마이크요? 아, 제가 지금 여기 원래 이 마이크가 네네. 아, 되네. 네, 원래 마이크를 안 쓰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챕터를 통해서 이제 OOP 이네리턴스를 통해서 새로운 또 클래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네리턴스 된 클래스에서 새로운 프로퍼티들이랑 펑션을 추가해서 사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펑션들을 또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OP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클래스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모듈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듈이랑 유사한데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변수랑 서브 루틴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변수들은 프로퍼티라고 하고 서브 루틴은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는 이제 멤버라고 이렇게 부르죠. 네,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클래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한 이제 그룹핑이죠. 여기서는 이제 모듈이랑 비슷하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모듈보다는 조금 더 네, 추상적인 개념이죠. 모듈은 이제 시그널을 컨트롤한다면 얘는 이 클래스는 어떤 이제 밸류와 서버 루틴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켓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패켓이라는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A의 변수들, 패켓에 사용되는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페이로드, CRC 얘네들이 패킷이고 이 패킷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getCRC, 컴퓨터 CRC 이렇게 있다. 얘네들은 이 클래스의 속성, 이 패킷이 하는 동작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어떤 그룹핑한 것들,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 클래스는 이제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OOP 인헤리턴스는 뭐냐? OOP 인헤리턴스는 어떤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스탠드해서 만드는 게 OOP 인헤리턴스죠. 그래서 인헤리턴스 된 애들은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콘텐츠, 이 콘텐츠가 뭔가요? 아까 설명한 멤버들이죠. 멤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패킷에서 패킷이란 클래스죠. 패킷이란 클래스에서 배드 패킷으로 이스탠드에서 새로운 배드 패킷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드 패킷, 여기가 이제 배드 패킷이죠. 배드 패킷을 보면 기존의 베이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DA, SA, 페이로드, CRC라는 멤버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이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getCRC, 컴퓨터 CRC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탠드된 클래스에서는 이제 슈퍼라는 이제 이름으로 베이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볼 수 있고요. 슈퍼의 멤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에서 흔히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실 건데요. 클래스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 랭귀지를 UML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을 나타내면 베이스 클래스는 이 패켓이고 패켓에서 이스탠드된 게 배드 패켓. 배드 패켓이 이스탠드 됐지만 실제로는 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면 이게 뭐죠? 이제 베이스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 또는 이제 베이스 클래스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이 베이스 클래스 익스텐드된 요 클래스를 디라이브드 된 클래스, 디라이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보면 뭐 이네리턴스 사용에서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제 이 이네리턴스는 응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한 왼쪽에 예를 보면 이네리턴스를 이용한 이제 코드 리유즈 앱을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태스크가 있어요. 태스크의 입력 건수가 PKT죠. 이건 아까 베이스 클래스였죠. 그리고 얘는 베이스 클래스를 크리에이트 했어요. 그리고 트랜스밋에 이 베이스 클래스를 보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코드에서는 배드 패킷이라는 애를 크리에이트하고 걔를 보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입력 변수는 베이스로 클래스돼 있으니까 이 베이스 클래스를 입력을 받든지 디라이브된 클래스를 받든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바꾸지 않더라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냐면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배드 패킷이 이제 디라이브 된 거죠. 디라이브 된 거는 이제 베이스 클래스에 이렇게 바로 어사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AJ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베이스 패킷을 이 디라이브 된 클래스에 어사인하면 에러가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캐스트를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긴 한데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OP 이네리턴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당연히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오케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배드 패킷 그 디라이브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은 베이스가 다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사인이 되겠죠. 근데 이 베이스 클래스는 이 배드 피켓이 안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사인하면 에러가 돼요. 근데 얘는 이제 핸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크리에이트한 애가 배드 피켓이에요. 배드 피켓 클래스에서 여기 베이스 클래스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얘는 나는 이제 그 핸들은 이제 베이스 클래스로 패킷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원래는 나는 배드 피켓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사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캐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하라 이런 얘기. 네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패킷을 아까 여기 있죠. 뷰를 이렇게 해서 쓸 거예요. 근데 이 핸들은 저희가 사용하는 모듈과 다르게 타입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아까 전에 그 OK라고 하는 게 뭐였죠? 배드 PKT에 PKT를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실제 유효할 필요는 없죠. 핸들만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아, 이건 닫혔구나. 잘못. 여기가 그죠? 네, 저도 헷갈려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아까 OK라고 나왔잖아요. 반대인가요? 네, 네,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네. 그렇죠. 아, 네. 배드 패킷을 유하고 PKT는 배드 PKT. 이게 OK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이 핸들을 배드 패킷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타입도 배드 패킷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 어사인으로 그 핸들 이름을 패킷 타입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배드 패킷이 가지고 있는 멤버가 뭐죠? 배드가 있어요. 배드라는 이제 멤버가 있죠. 여기 딱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들을 통해서는 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를 보려면 이 타입에서 다시 봐야 된다. 배드 패킷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패킷을 여기 하나 더 만들게요. 배드 패킷. 뭐 실제 한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쓰진 않지만 이건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배드, 배드, 패킷 이렇게 핸들을 만들었어요. 배드 이름 두 번 썼어요. 그래서 T라고 하면 컴파일러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컴파일러는 얘가 이 타입이 실제 뭐가 유가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코딩하면서 이건 이제 이 배드 패킷으로 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컴파일러는 얘가 유가된 건지 얘가 유가된 건지 이 코드만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입이 이 타입과 이 타입과 똑같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이제 캐스트를 하는 거죠. 캐스트에서 이 타입이랑 이 타입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어사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페이탈 에러나 뭐 이제 시뮬레이션 에러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배드 PK를 통해서 여기 배드라는 멤버 이렇게 계속 이제 배드가 계속 나오는데 배드라는 멤버를 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끊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유저가 이제 어떤 코드를 만들었어요. 나는 인풋을 이런 패킷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배드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이 원래 클래스를 이 이름을 만들었는지 뭐 이름 만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새로 이제 변수를 만들고 이 타입의 캐스트를 해보고 데드라는 값을 얻어내는 거죠. 우리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배워보시면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어사인 하는 건데 왜냐면은 이 하이 클래스가 다 가지고 있는 멤버는 상위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하지만 상위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로 어사인 되는 거는 얘의 정책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캐스트 펑션을 쓴다. 그리고 이 하위에서 상위로 핸들을 바꿨잖아요. 클래스를 바꿨죠. 이걸 이제 업캐스트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상위 클래스를 하위로 바꿨죠. 이걸 다운 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위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실제로 배드 패킷이다. 이런 이제 컴패터블. 이게 이제 업캐스트고요. 이게 화살표가 왜 이렇게 반대로 돼 있냐면 이제 그 서양 애들은 저희랑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앞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배드 패킷이 앞에 있고 이 패킷이 뒤로 가는 식으로 그려야 되었었는데 얘네들은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패킷이 상위 패킷이 있는데 얘가 뭐냐 이제 하이 클래스다. 그걸 이제 업캐스트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다운 캐스트 그렇게 하십니다. 우선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요.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찾아보시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머지 이제 클래스에 대한 OP, 인헤리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헤리턴스를 사용하셔야 여기 예전처럼 이제 유즈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눈치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앞에 이제 그 두 클래스를 보면 베이스 클래스도 컴퓨터 CRC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디라이브된 그 클래스에서도 컴퓨터 CRC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걸 가져오고 싶을 때도 있고 얘를 가져오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바로 이제 이 P가 이 핸들인데 이 핸들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P를 내가 패킷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패킷의 메소드를 보게 되고 배드 패킷의 핸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배드 패킷의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둘 다 이제 USB의 버추얼이 아닐 때의 얘기고요. 뒤에는 이제 다시 한번 버추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아니 컴퓨터 CRC가 버추얼이 아닐 때, 이 버추얼은 이제 시스템 밸류에서 버추얼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버추얼 펑션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패킷을 이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여기 패킷 P는 U하고 패킷 타입의 핸들을 만들었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배드 패킷하고 BP라는 배드 패킷 타입의 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LC 멤버에 이제 값을 넣을 건데 이를 CRC 컴퓨터에서 넣을 거죠. 그래서 P에 CRC에서 넣고 얘는 BP 컴퓨터에 CRC에서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핸들이 뭐예요? 이 P는 패킷 타입이잖아요. 이 컴퓨터 CRC는 위에 이렇게 수행이 될 거고요. 이때 BP의 컴퓨터 CRC는 이 아래에 컴퓨터 CRC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밋을 할 거예요. 트랜스밋을
하려고 이제 썼죠. 아까 보시면 이네리턴스를 통해서 이 인풋 아규먼트를 보면 패킷 타입입니다. 패킷 타입을 가져왔는데 패킷 타입에서 다시 한번 컴퓨터 CRC를 해요. 근데 이 패킷 타입은 이 인풋의 이제 PKT 타입은 뭡니까? 이제 패킷이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CRC,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CRC는 무조건 베이스 클래스의 이제 컴퓨터 CRC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코드의 의도가 저희가 의도한 그런 의도는 아닌 게 된 거잖아요. 저는 여기 BP 타입을 넣었으니까 BP 타입의 컴퓨터 CRC를 동작하게 바라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되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동작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앞의 경우도 이제 그 코드 만드는 사람이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상한 경우는 잘 없죠.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 나는 이 핸들이 그 배드 패킷 타입이니까 배드 패킷에 함수 그 메소드가 수행되기를 바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옆에 이제 보시면 버추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펑션 앞에 버추얼을 적어주면 이 디라이브된 펑션에서 얘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코드는 똑같죠? 똑같아요. 클래스에 이제 그 버추얼 있고 없고 차이인데 만약에 이제 다 똑같고 이제 트랜스밋하고 BP를 보냈어요. BP를 보내면 이 패킷에 PKT를 받을 거잖아요. 받고 이제 PKT의 컴퓨터를 찾을 거예요. 이 핸들에서 예, 컴퓨터를 볼 겁니다. 컴퓨터 CRC를 볼 겁니다. 하지만 얘는 뭘로 돼 있죠? 버추얼 돼 있으니까 디라이브된 클래스에서 똑같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똑같은 애가 있다면 걔로 수행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버추얼을 이제 오버라이드를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점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제 코드가 있으시거든요. 그 교재 보시면 밑에 이제 코드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흔히 하는 실수인데 여기 보시면 태스크 T라는 태스크를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베이스 클래스는 A죠. A에서 이 스탠드에서 B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T라는 태스크를 오버라이드 할 거야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 인풋 타입이 얘랑 서로 이름이 틀리죠. 그렇죠? 이때 이렇게 하시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당연하긴 한데 실제 코딩 연습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 유의하셔서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BP 타입, 배드 패킷의 BP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배드 패킷 클래스 안에 컴퓨터 CRC에는 에러를 넣는 식으로 코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배드 패킷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까 트랜스밋에 대한 아규먼트는 베이스 타입으로, 베이스 클래스 타입으로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얘가 버추얼이 아니면 위에 거 수행이 되겠죠. 근데 버추얼이면 아래 거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태스크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리유즈 하면서 이제 에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라이드 하는 거는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만들고 메소드들을 만들면 그 앞에 무조건 다 should, 네, 버추얼을 다 붙이라는 거죠. 웬만해서. 그러니까 진짜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진짜 멤버, 아니, 프로퍼티, 메소드라면 메소드 앞에 다 무조건 버추얼을 붙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OOP 이न헤리턴스에서 다 설명해 드렸다고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न헤리턴스를 알고 있어야 네, UVM 코드도 당연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न헤리턴스를 통해서 네, 펑션을 바꿨고 또 새로운 뭐 프로퍼티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프로퍼티가 여기 새로운 프로퍼티가 배드가 있었죠. 배드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키워드를 통해서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베이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동작과 디라이브된 그 클래스의 동작이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컴퓨터 CRC죠. 컴퓨터 CRC라서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리고 좀 더 그 좋아하는 용어를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S가 있고 A가 있어요. 여기 이제 메소드에 뭐 run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네, 디라이브된 클래스 B가 있고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항상 그 클래스를 그 뭐죠? 네, 인헤리턴스 할 때는 이스텐스라는 이제 키워드를 꼭 쓰셔야 되고요. 거기에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어떤 그 테스트를 하는데 A일 때 run의 동작과 이 B 클래스의 run이라는 동작이 다를 수가 있죠. 어차피 테스트는 다 똑같이 run이에요. 얘도 클래스 A도 run 할 거고 B도 run 할 거예요. 근데 테스트 클래스의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 run의 동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이제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하지만 동작이 다르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브록에 뭐 파라메터라이즈드 클래스, 타입 데프, 뭐 익스터널 데피니션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것도 네,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작하구나 이것만 이해하셔도 네, 요게 쓰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 다시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꼭 아셔야 될 거는 OOP의 이네리턴스, 이제 업 캐스트, 다운 캐스트.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캐스트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코드를 유즈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파라미터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똑같이 쓸 거예요. 클래스 스택이라고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그 모듈 문법처럼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유벤 코드를 보시면 이제 라지 t가 있거든요. 이 t가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입 t고 이 t의 타입을 내가 어떤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왼쪽 이제 스택이랑 클래스 보면 타입을 t라고 해놨죠. 이 t를 아이템에 대해 타입을 이렇게 저 파라미터라이즈 했어요. 디폴트는 int고 이 아이템이란 거는 그 u 할 때마다 이제 원하는 타입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nt가 될 수도 있고 뭐 로직이 또 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클래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클래스를 두 개 만들었어요. 클래스 두 개 만드는데 이쪽의 핸들의 타입은 비트 타입이고요. 비트 32비트짜리죠. 그리고 패킷 스택을 만드는 패킷 스택은 패킷이랑 클래스 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스택의 동작은 이 비트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 패킷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리유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코드를 짜야 되는데 이제 타입만 틀리고 동작은 똑같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파라미터 클래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입 태프를 이제 그 클래스도 타입이잖아요. 클래스도 타입이거든요. 근데 타입 태프를 이제 클래스에도 쓸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이제 타입 태프 클래스 S2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럼 S2가 뭐죠? S2가 이제 클래스라는 타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언제 쓰느냐? 지금 두 개를 적어놨어요. 두 가지 경우에서 쓰는데 보통 여기 첫 번째 경우는 잘 안 써요. 서큘러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 S2가 S1이 S2를 참조를 하고요. 이 S2가 S1을 참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S2 S1 S1이 S2를 이렇게 참조를 하고 S1이 S2를 이렇게 참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일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건데 S1은 컴파일 하고 있어요. 근데 S2라는 클래스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에러를 나겠죠. 근데 타입 데프로 나중에 있을 거라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얘가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구나라서 S1을 컴파일하고 뒤에 S2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죠. S2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게 다시 할당을 하고 컴파일합니다. S1은 앞에서 컴파일했으니까 다시 가져다 오고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도 잘 안 씁니다. 근데 언제 쓰냐? 대부분 요 파라미터라이즈 클래스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앞 챕터가 지금 파라미터 클래스였잖아요. 이 파라미터 클래스를 만들고 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이름을 매겨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렇게 타입 태프로 써야 컴파일 에러도 피할 수 있고 뭐 사소한 실수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쓴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익스턴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익스턴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가 있으면 이 클래스 밖에서 얘를 코드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밖에다 이렇게 기술을 하냐? 아까 그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들어가면 클래스가 어떤 그 멤버들의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이죠. 내가 이제 코딩을 할 때 그 OOP 코딩을 하시면 이런 함수들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뭘 가져다 써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패킷 너 뭐 가지고 있어? DA, SA, 페이로드, getCRC, commit.crc 이것만 알고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코드를 짠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른 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하나의 스크린에 다 나오게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익스턴이라는 키워드로 관련된 메소드를 밖에다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지금 기술된 이 펑션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클래스, 엔드 클래스하고 클래스 선언 밖에 있죠. 이 클래스 밖에 어떤 펑션을 가져올 때 어떤 클래스 레퍼런스를 쓴다. 어떤 멤버를 가져다 쓴다. 그때는 여기 이제 콜론 2개를 쓰면 이 클래스의 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금 메소드를 이제 레퍼런스 하고 있는데요. 뭐 패킷의 DL을 보고 싶다면 패킷 콜론하고 DL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보실 때,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면 중요하지만 코드를 보실 때 이 콜론 2개가 있다. 그럼 앞에 어떤 뭐 이름 있으면 얘가 클래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얘를 그리고 이제 이 콜론 2개를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라고 스코프. 클래스의 스코프죠. 밖에서 어떤 클래스인지 알려주는 거. 이제 그 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왜 팩토리 설명하는데 이제 스태틱부터 설명하냐. 이걸 알고 있어야 차근차근 이제 팩토리까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기 전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1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폰이 안 켜져. 왜 이렇게 덥지는데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네요. 네.